프로세스와 내용의 구분.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 프로세스와 내용은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 둘은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내용은 미팅이나 토론에서 취급하는 현안, 논의되는 주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의미한다. 내용은 아젠다로 표현되고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발언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내용은 미팅에서 구두로 말해지는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내용은 프로세스보다는 뭔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와 관심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게 된다. 반면 프로세스는 안건이 어떤 방식으로 토론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방법, 절차, 형식, 각종 도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프로세스는 대화의 형식, 집단의 역학관계,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프로세스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내용에는 집중을 하지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미팅에서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미팅에서 리더가 토론의 결과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의도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리더는 내용형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미팅 내용은 참석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리더가 내용에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미팅을 잘 이끌어간다면 이 리더는 퍼실리테이터 혹은 프로세스형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견 퍼실리테이션이 두루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관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학습함에 따라 퍼실리테이션이 풍부한 도구와 스킬로 이루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이러한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이해하고 미팅에 적용하는 방식을 습득하면 어떤 집단에서건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퍼실리테이션 도구. 퍼실리테이터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퍼실리테이션 도구가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심 프랙티스와 프로세스라는 도구가 그것이다. 핵심 프랙티스란 퍼실리테이터의 방식, 스타일,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중립 유지, 아이디어 종합, 가정 검증, 적극적 경청, 논제에서 이탈하지 않기, 아이디어 수집, 질문, 피드백 주고받기, 요약하기, 내용 재확인. 이러한 핵심 프랙티스의 효과는 퍼실리테이터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프로세스 도구는 관련 단계에서 사용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화된 활동이다.
가령 비전 설명, 역장 분석, force field analysis, 근본 원인, 루트 코즈 분석, 브레인스토밍, 갭 분석, 의사결정표, 익명성 보장, 다중투표, 체계적 문제 해결, 우선순위 설정. 이러한 각 종류의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퍼실리테이터에게 극히 기본적인 일로서 이를 빼놓고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빈번하게 사용되는 프로세스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은 뒤에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핵심 프랙티스 개요. 어떤 형식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든 퍼실리테이터라면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할 핵심 프랙티스가 있다. 중립 유지. 퍼실리테이터는 프로세스 관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미팅에서 토론되는 논제에 대한 의견 제시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문제를 던질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 경청.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자신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도록 적절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눈을 바라봐야 하고 자신이 청취한 내용을 재진술하는 스킬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을 때건 그들이 말한 것을 재해석할 때건 그들의 핵심적인 생각을 요약할 때도 반드시 상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말할 차례를 알릴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봐야 한다. 또 소극적이거나 의견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질문. 이것은 퍼실리테이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질문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검증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숨겨져 있는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 효과적인 질문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원인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명료화를 위한 재진술. 재진술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핵심을 2번 듣게 하기 위해, 또 중요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지요. 또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종합. 참석자들 개개인의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기록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서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 참석자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생각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시간 준수하기. 각각의 토론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집단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타이머 또는 시간 관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만일 논의가 주제를 벗어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한다. 이때의 의견들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여 놓아 논제에서 벗어난 언급을 멈추게 하고 도중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벽에 붙여 놓은 종이에 기입하게 한다. 피드백 주고받기. 퍼실리테이터는 집단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거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지 두 사람만이 토론에 열중하고 있고 다른 세 사람은 자료를 보고 있군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퍼실리테이션 자체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진전이 좀 있습니까? 속도는 어떻습니까? 좀 더 미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가정의 검증. 사람들이 가정을 공개적으로 이끌어내어 명확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집단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 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존, 어떤 근거로 밥의 의견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아이디어 수집. 퍼실리테이터는 새롭게 제안되는 아이디어와 최종 결정을 잘 따라가야 한다. 플립 차트나 전자보드에 정리한 요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기록은 짧고 간단 명료해야 하며 기록할 때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임의로 해석한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되고 항상 참석자들이 실제로 언급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명료하게 요약하기. 뛰어난 퍼실리테이터라면 모든 사항에 집중해서 잘 듣고 난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며 시기적절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 한다. 논제에서 어긋난 주제라서 일단 토론을 보류한 사항들도 나중에 다시 토론에 붙이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결말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론을 마친다. 논제에서 벗어났음을 알리기. 퍼실리테이터는 집단 구성원들이 논제에서 벗어난 토론을 할 때 이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토론을 멈추고 다시 본연의 안건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토론할 안건에서 벗어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논제에서 벗어난 주제 기록해두기. 회의하기 전에 큰 종이 하나를 벽면에 붙여서 가령 파킹랏이라고 쓰고 안건에서 벗어난 의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록해둔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사항들은 차후의 안건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한다. 이 방법은 현재 논의되어야 할 논제는 아니지만 후에 토론함으로써 집단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논제나 주제들을 파악해두기 위한 그런 것이다. 질문에서의 초점. 앞에서도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퍼실리테이터는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탐색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효과적인 질문은 퍼실리테이션 스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퍼실리테이터로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팅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질문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람들이 쟁점에 대해 전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비록 퍼실리테이터가 중립자의 위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들을 질문으로 바꾸어 공유해야 한다. 질문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질문이란 적시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 적절한 형태의 질문을 선택하여 가장 답변을 잘 얻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할 문장을 구상한다. 그런 뒤에 적당한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자 한다면 집단에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답하도록 하거나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와 같이 질문한다. 어떤 한 사람을 자극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하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질문한다. 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집단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의견을 청하고 싶다면 그 질문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한다. 가령, 메리, 당신은 이 규칙을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처리하는 방법. 참석자들이 적절한 답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질문에 대한 답도 토론장에서는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답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다른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 의견이 올바른 의견이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퍼실리테이터는 자신의 중립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답을 들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람들은 본인이 그릇되거나 불완전한 답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혹감을 느낄 수가 있다.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색하지 않게 넘기기 위해서는 답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답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신경 써서 해주어야 한다. 잘못된 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치 있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흥미로운 생각입니다만 누구 또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습니까? 질문에 반응하는 방법.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직접적으로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적당한 답을 해줄 만한 사람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리거나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집단 전체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2. 참석자들 중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일단 미팅 도중에 답을 주는 것은 유보를 하고 대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한다. 3. 마지막 수단은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답을 주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방편으로 자신밖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질문의 종류. 질문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먼저 폐쇄형 질문은 한마디로 답이 되는 질문이고 토론을 차단하는 질문이고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은 가능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엇합니까? 같은 질문들이다. 사례로는 우리가 토론한 변화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다.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은 예나 아니오 이상의 답이 요구되는 질문이다. 생각을 자극하고 대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또는 왜 등으로 시작되는 질문이다. 사례로는 고객에게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이다. 질문 형식. 질문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다. 아래 각각의 질문 유형이 어떤 식으로 조금씩 다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탐색 질문. 이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같은 질문을 통해 검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이용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처음에 스태프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감정 탐색 질문. 이 질문은 탐색자의 의견, 느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신념 등 주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참석자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례. 이 새로운 장비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신은 스텝이 장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사항을 요구하는 질문. 이 질문은 참석자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질문은 발표자에게 더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사례. 좀 더 말해 주시겠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신, 최악에 대한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은 현 상황에서의 잠재적 가능성, 즉 기회나 위기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질문은 참석자들의 바람과 니즈의 최종 한계가 어디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례. 이 새로운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컴퓨터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제3자의 질문. 이 질문은 참석자들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표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례.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교육이 시간 낭비라고 보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인 경영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마술봉 질문. 이 질문은 사람들의 진정한 욕망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크리스털 볼 질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사례. 시간과 돈의 제약만 없다면 당신 부서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탐색적인 질문의 사례. 다음의 질문 사례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들이다. 이 부서에서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전문 기술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화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에서 5까지 단계 중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수는 무엇입니까? 가령 시간, 자금, 재료, 금기시되거나 수용할 수 없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합의된 변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기여도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람직한 질문과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 바람직한 질문.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만 분명하고 간결하게 질문하는 것.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알만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 솔직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두서없이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는 것. 잘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평이한 질문을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묘한 질문을 하는 것.